한 채 또 사서 2년 동안 버티다가 또 팔았어. 그럼 비과세 판정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10개 빼고 다시 1세대로 비과세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전에 한번 해줬으니까 안 해줘? 그런 얘기 없어요. 해줍니다. 안 해주려면 법에다 그 말을 적어야 돼요. 전에 당신이 주택수 산입할 때 비과세 판정을 받아서 한 채를 종전에 비과세 받은 분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IMF 때부터 나온 세법 규정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2번, 3번 해 잡숴도 돼. 이게 5년 경과돼도 해당이 없어요. 꼭 5년 이내에만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이 감면주택을 어떻게 해서 안 올라가지고 5년 경과해서 7년, 8년 가지고 있게 됐네요. 그때 돼가지고 팔아. 그렇다고 해도 역시 산입하지 않는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어디 보다 보면 잠깐 눈에 띕니다. 그거는 24쪽 보시고요. 조특법 99조의 2가 신설되는 조항인데요. 99조의 제2항에 그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항 질 아래 밑줄 그을 것이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기다 밑줄 그으면 돼요. 이런 감면 대상 주택은 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6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신축 주택이 정확히 뭡니까? 사람 안 사는 집, 새로 지은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전에 지었는데 10년 동안 사람이 그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 신축주택이에요. 그럼 임대는 있었다. 사람이 그 안에 살기는 했다. 신축주택입니다. 주인이 안 정해준 건 신축주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법에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발표 당시에는 주택법 16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주택만 인정했어요. 근데 이 주택법 16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주택은 흔히 얘기해서 1군, 2군, 3군 뭐 이렇게 주택건설업체 큰 업체들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법 16조가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해서 집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얘기해요. 그럼 동네에서 빌라 짓고 도생 짓는 분들이 이런 규모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즉 대규모 건설 주택건설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법 16조에서 얘기하는 건설사업자는. 그런 사람들이 공급하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죠. 그런 분들이 빌라 짓습니까? 어디 원룸주택 지어서 뭐 합니까? 아파트 다 지어서.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전부 신축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요번 4월 말일 날 해서 5월 1일 공포된 법령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자가 들어갔어요. 요 20호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물어보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업자, 빌라 신축업자, 원룸 신축업자 뭐 이런 분들이에요. 동네에서 특별히 허가받지 않고 특별히 어떤 뭐에 없이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만 내가지고 그냥 주택 신축 판매하시는 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20호 미만이니까 한 채를 지어서 판매 사업을 해도 해당이 돼. 한 채를 지어서. 근데 자기가 신축하는 걸로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렇게 지어서 파는 거 그거를 우리가 살 때에 그런 집들을 신축주택이라고 봐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라 20호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자 거기에다가만 밑줄 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당초 규정에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이 빠져 있었거든요. 무조건 주택법 16조에서 규정한 사업자 이렇게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큰 대형 규모의 아파트 이것만 생각했는데 다 된다는 거고요. 좀 특이한 말이 그 규정에 쭉 호별로 4호, 5호, 6호, 7호 하고 4개가 나오는데 4개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4호 이런 거는 뭐 주택 보증주택 이런 거니까 우리 4호나 6호나 7호는 별거 아니고 5호 조항에 좀 보세요. 5호. 뭐라고 썼어요? 공사대금으로 받은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이게 뭐죠? 대물변제주택. 이거 흔히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건축주가 이런 그 집을 짓다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안 맞으면은 그 빌라를 뭐 이런 그 지었던 그 주택을 그걸로
대신 공사비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 하도 급 받아서 그 공사했던 도급업자가 자기는 그 집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데 공사비 대신 받은 겁니다. 그럼 빨리 이거를 조금 싸게라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자기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집을 한번 명의가 분양이 됐다고 해서 신축주택이 아니다 해버리면 옆집은 다 감면되는데 자기 거는 감면 안 되면 그 집이 팔리겠습니까? 당장 그 집을 건축주가 줬을 때는 현금화해서 쓰라는 걸로 준 건데, 그래서 이런 대물변제 주택도 비록 한 번 사람 손을 탔지만 그래도 이거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법조항에 이런 대물변제 주택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6번 미분양주택은요.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축과 미분양주택 지금 잠깐 여러분들하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얼핏 듣기에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이 지금 양도세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 집을 사면 내가 나중에 감면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근데 파는 사람은 감면이 된다고 그래. 근데 이 사람 말만 듣고 나중에 샀다가 감면이 안 되면 다시 물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증을 서야 돼. 그렇다고 우리의 세법 지식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이런 동일한 상황에 부딪히면은 내가 스스로 이거는 감면주택 맞아, 신축주택에 비해 이렇게 판단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보증을 서줍니다. 그거는 어떻게 쓰냐? 교재에 있는 이 서식으로 요게 요번 시행규칙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보면 서식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는 신축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가 있고, 서식에 보면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 어쩌고 가지고 확인하는 날인 거에서 시장문서 구청장 날인하는 요 서식이 하나 있어. 요걸 반드시 받아야 돼. 누구한테 받아요? 파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시장문서 구청장한테 가서 나 이 집을 사는데 지금 갑돌이의 집을 내가 요번에 사요. 관할 구청한테 가서 이 집이 감면주택이라고 그러니 확인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지들이 확인 다 해가지고 도장 찍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도장을 안 찍어주더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파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중개업소에 가서 싸우지 마. 우린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집을 사가지고 5년 가지고 있다 팔으면 감면이. 근데 중개하는 분들이나 파시는 분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그 말에 자꾸 토달 것도 없고 그러세요 하면은 그 주소 따다가 구청에다가 신청해보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구청은 어떻게 알고 해주느냐?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은 이미 그 전에 팔기 전에 공사를 진행 중인 거, 또 현재 4월 1일 기준으로 신축주택 돼 있는 것은 이미 지금 5월부터 전선화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청에 통보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해놔요. 그래서 세무서, 구청 이렇게 통보하고 다 그 분양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 시스템상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제출하면 컴퓨터 땅 때려보면 신축 미분양 기다 아니다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확인서 받는 게 제일 확실해요. 지금까지 신축 미분양 공부 괜히 했네. 저거 공부할 필요 없는 거 했네. 구청 가면은 판정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절차도에 따라서 그 후에 확인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감면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서류가 될 것 같아요. 28번이요. 28페이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은 정확하게 어떤 주택입니까? 지방의 아내 명의로 10년 전 취득한 집이 하나 있고 4년 전에 제 명의로 상속받은 서울 소구제 아파트에 있었는데 거기서 살고 있다. 근데 와이프 이름으로 된 주택을 올해 팔 예정이다. 10년이나 보유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판단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파는 사람은 집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A라는 집이 하나 있고 B라는 집이 하나 있다. 근데 B라는 집은 상속을 받았고 A라는 집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매매로 취득한 집이다. 10년이나 됐다. 지금 이렇게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상속받은 집에서 거주하는 거야. 뭐 어느 집에서 살든 상관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무슨 집을 파냐면 요거를 팔 거냐 요거를 팔 거냐 고민하다가 지금 요거를 판다. 이유는 왜 그럴까?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건 A 주택이에요. 주택 이름이에요. 부부 합산이니까. 세무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요걸 팔면 세금 낸다고 그래. 요걸 팔면 안 낸다고 그래. 요걸 팔면은 안 내고 요거 판 다음에 요거 팔으면 요것도 안 냅니다. 세무서가 그래. 그러니까 이분은 요걸 먼저 파는 거지. 왜? 상속받은 주택은 아까 감면주택처럼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없는 걸로 친다 이래. 그러니까 이거 팔 때 이거 없는 걸로 치면 1세대 1주택이야. 10년이나 가지고 있었대요. 2년 이상 보였으니까 비과세지. 그런데 만약에 요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팔면 상속받은 주택도 매매로 취득한 거와 똑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주택자가 돼. 그래서 상속주택 팔면 양도세 내야 돼. 그러니까 이분도 알 만큼 알아본 분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분이 자기 집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팔겠다 해서 누가 와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사는 사람한테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바로 이 확인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나와요. 이게 아까 그 내용은 그렇게 써놨지만 신축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거래 계약하기 전에 번지 따서 가면은 구청에서 해줘요. 전산 처리된 걸로. 근데 1세대 1주택을 내가 감면받는 1세대 주택은 안 나온다니까. 이 거래하면서 맞춰가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팔면서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무서에 가서 컨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 세금을 안 낸다더라. 그래서 을이라는 분이 사는데 그래? 세무서 갈 때 나도 따라가서 들어봅시다. 맞아. 그래서 나는 1세대 1주택을 샀으니 나중에 양도세 감면 받겠구나. 이러면 큰일 난다고. 이분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에요. 팔 때. 상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니까 팔고 양도세 안 내는 건 맞아요. 근데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조톡법상 1세대 1주택인자를 따져봐야 돼. 법이 틀려요, 법이. 사는 사람은 조톡법상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봐야 되고 파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으로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아무 신경 쓰지만 우리 기준으로만 무조건 봐야 돼.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파는 사람은 비과세에 해당이 안 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우리 조특법에서 볼 때는 그게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원칙을 이거를 좀 맞추면 좋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업무를 누가 해야 되냐면 세무서에서 해야 돼. 그래서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하기 싫으니까 국토부에다 넘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기준으로 가니까 이게 틀려져 버린 거예요. 국토부 기준 어떻게 되냐?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아까 얘기했다. 그러면 이런 거래를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한다. 그런데 이분이 4월 1일 현재는 아들내미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아들내미 이름으로 4월 1일 현재는 있던 게 지금 거래하기 전인 6월 1일 날 팔아서 없어졌다. 그러면 소득세법은 양도일 기준이니까 이날 기준으로 이 두 개만 가지고 따지지만 우리는 4월 1일로 가니까 4월 1일 가보니까 아들 이름으로도 있고 누구 이름으로도 있고 상속받은 것도 있고 1세대 1주택 아니구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 집을 사봤자 나중에 가면 못 받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서로가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1세대 주택 판정할 때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왜? 이분은 국세청까지 갔다 왔는데 확실하게 세무사 10명한테 가서 확인받았는데 나 1세대 1주택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앞에다 말을 붙여야 돼. 이제는. 그거는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 나는 소득법상 1세대 주택.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매도자 입장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이지만 매수자 입장은 오히려 2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소득세 나중에 감면 못 받으니까 반드시 조특법에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잘 알아두자. 그래서 28쪽을 보시면 하단에 조특법 시행령 99조의 2 제3항에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원래 조특법이 4월 달에 국회를 통과할 때는 이 1세대 1주택의 구체적인 범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정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5월 달에 5월 초에 시행령 만들면서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잘 봅시다. 3항 1호인데 2013년 4월 1일 현재, 거기 현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막연히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현재,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집을 사는데 5월 달에 사든 6월 달에 사든 7월 달에 사든 8월에 사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즉 주택을 취득하는 날 현재 이러면 지금 사는 게 내가 8월에 산다. 그럼 8월 현재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인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에다 취득일 X 이렇게 쳐놔요. 취득하는 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거를 우선 딱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상 1세대라고 되어 있는 거 밑줄 그시고요. 그 위에 X 칠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하나 써놓으세요. 그거와는 전혀 틀려요. 아까 소득세법에 1세대 그림으로 도표를 그려줬습니다. 뭐 본인 있고 배우자 있고 처 있고 뭐 처제 있고 이런 거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주민등록법상 1세대라고 쓴 거는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표에 있는 1세대 아까 생애취출 때 설명했죠.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과 비속 그게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궁금증 안 생겨요? 그러면 나이 35세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1세대 1주택 할 때도 35세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 물어볼 수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지. 생애취초 취득은 사는 날 시점에 35세 이상이 주민등록에서 빠져 있느냐 그대로 있느냐 이런 걸 따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은 4월 1일 현재에 이미 다 그 상황이 끝나 있어요. 굳이 새로 내가 사는데 35세 따질 이유가 없어. 과거의 얘기야. 등본 떼보면 이미 거기에 다 뽑혀 있어요. 그리고 35세 그러기 때문에 35세니 30세니 20세니 이런 기준이 없어요. 전혀. 그냥 4월 1일 현재의 주민등록 등본 땅 떼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 위주로 집이 한 채만 있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양도일 시점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분리를 지금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부부정 그렇고 지분도 인정 안 하고 상속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사람으로만 집이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래요. 자, 생애취초는 이 한 세대가 주민등록상 1세대가 이렇게 주민등록에 있는 요 세대가 누가 사야 되냐면 요 세대 주가 산다는 전제예요. 자, 요번에 양도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이 집을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집을 누가 팝니다. 팔는데 우리가 지금 취득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 판정을 할 때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 4명 중에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누구든지. 어느 누가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대주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야.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이 1세대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2년의 기간은 처음에 산 날부터 요때 계약하는 날까지예요. 잔금일이 아니라 잔금일 계약일이에요. 요게 2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4월 1일 현재 돼야 돼.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댕깁니다. 근데 12월 1일까지는 2년 1개월이야. 그러면 4월 1일까지는 1년 한 7, 8개월밖에 안 되겠죠. 4월 1일 현재 2년이 안 돼 있으면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소급 규정이야. 1세대 1주택. 기간 2년도 4월 1일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거지. 지금 4월 1일 넘어서 월수가 넘었다고 해서 2년 지금 우리가 살 때 이것이 2년이 넘었으니까 1세대 1주택. 이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세대원 개념도 상해치 쪽은 세대주만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누구가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뭐 이따 상담하면서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그 오피스텔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그 시행령 만들면서 국회에서 오피스텔도 추가를 했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자 주거용의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해서 법에 두 가지를 정해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 또 85평방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런 법령 조건을 일단 정해놓고 실제로 거기에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된다. 주민등록해서 살으면 된다 이러는데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뭐 차치하고 주민등록만 해놓으면 거주용 오피스텔을 보겠다. 이런 논리니까 거주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파는 사람은 업무용이라도 자기가 사가지고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조건만 되면 됩니다. 85평방미터 이하이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이 갖추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주민등록 옮기든지 자기가 세 주는 사람 옮겨 놓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주용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그거는 집과 똑같이 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머지 지금 한 20페이지부터 한 대여섯 개 못한 것 같은데요. 질의상담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날씨도 덥고 더운지 더운가? 하여튼 저는 덥네요. 예. 그래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